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네, 안녕하세요.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가 전해드리는 퀴신팟 퀴어 신학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강민휘고요. 스누피입니다. 샘물입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고상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이렇게 시작했어요? 뭐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네, 한 달을 방학 기간을 저희가 갖고 그래요.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달에도 빠졌어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뵀습니다. 그러면 2달 만이군요. 네, 저는 2달만,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한 달만. 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뭐 특별한 근황 말씀해 주시면. 일단 멀리 다녀오신 분 계십니다. 전 제가 제일 재밌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승환, 저희 샘물님도 꽤 재밌었죠? 재미없을 틈이 없죠, 이분은.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재미없는 빌드업. 거. 네, 좋습니다. 아, 저는 진짜 별로 재미없었는데 그냥 그 진짜 운동에 빠져가지고 이 무브먼트 운동 말고 그 엑서사이즈 운동 있죠. 그거에 진짜 빠져가지고 재미없네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 트레일 러닝이라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산에서 이제 러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막 거리가 그렇게 먼 건 안 나갔어요. 적당한 거 나갔는데 산을 뛰어요? 산을 뛰어요. 대박. 근데 상쾌합니다. 우와.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니요. 표정들이요. 사양합니다. 산을 그래서 뛴다.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뭐가 되시려고요? 어머, 세상에. 어디다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그따위 쓰면서 어디다 쓰냐? 어머. 아니지만 네. 위원장님 거칠게 도발하시네. 근데 솔직히 이게 뭔가 운동을 하는 게 뭐 솔직하게 막 뭐 삶에 막 활력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게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느껴지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도 산 뛰어보셨어요? 선물님? 아니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수영 한 4년 하다가 그만뒀더니 살이 확 쪄가지고. 아무튼 스누피님은 운동을 하고 그래요? 계셨고 하다가 관두는 게 문제면 아예 시작을 안 하면 어때요? 네? 너무 신박한데요? 그럼 내가 그만둘지 안 둘지를 어떻게 알고 시작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있나 봐요. 인셉션이야?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래요? 네, 저는 계속 병간호를 하고 있고요. 좀 어떠세요? 지금 계속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재활 치료하면서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몇 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서 아마 이걸 계속 듣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지난번에 소개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소식 뭐 전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 퀴어 신학 아카데미에서 드디어 첫 번째 책이 출간됩니다. 이야. 제목은 퀴어 신학하기 한국 퀴어 신학의 시작이고요. 요게 이제 10월 30일에 발간이 되고 지금 텀블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자세한 소식은 네, 이따가 또 그거 일단 뉴스에서 전해드릴게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뉴스에 근데 조금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뉴스에도 하고 광고 시간에도 하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인이 박히도록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텀블벅을 하든가 귀에서 피가 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런 거. 둘 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따가 전해드리고요. 자, 샘물님. 제가 저희 마지막으로 녹음한 게 7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7월이겠죠? 8월에 그쵸, 누가 시작한 네. 제가 이제 8월 말에 중국을 혼자 갔다 왔는데 그때 약간 국제 미아가 될 뻔했거든요. 혼자 갔다 왔다고요? 네, 국제미아요. 네, 제가 이게 말하자면 좀 길어서 여권 부실? 아니요, 그냥 말 그대로 길을 잃어가지고요. 이제 분명 지도상으로는 버스 3번을 타고 30분을 걸으면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했는데 마지막 버스가 이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반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막 핸드폰 꺼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와. 제가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가 가장 기특했던 점은
생판 모르는 곳에 이제 버스에서 내렸는데 호텔에서 본 풍경을 기억해서 30분을 걸어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아, 지도 없이. 네. 나침반 없이. 몇 시였어요 우와. 시간이? 그때 그래도 해지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네. 네. 다행이네. 그게 중국의 어디예요? 그 웨이하이라고 그냥 비행기가 가장 싸서 한국에서 비행기로 40분 걸리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웨이하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오, 처음 들어보네요. 전 사실 중국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중국은. 그 방향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치면 동그랗게 있다고 하면 오른쪽 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갔다 왔는데 모른다는 무슨 말씀이죠? 왜냐면 이게 중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표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비행기와 숙소만을 끊어서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분께서 살아 돌아왔다는 게 정말. 그 미아 대우 정말 운명이었던 것 네 같은데 정말 이 정도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여행 컨셉이 어디까지 미아대반이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막 버스 2시간 동안 막 서서 기다리고 너무 힘들었지만 잘 살아 돌아와서 한국에 오니 길을 잃을 수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아무튼 우리 다시는 못 만날 뻔했지만 다시 얼굴을 보게 돼서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정말 어디 저기 뭐야 네. 어디 뭐 해외 뉴스 같은 데서 나올 뻔했네요. 좀 큰일 날 뻔했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보조 배터리도 챙기고 맞아요. 여기가 어딘지도 좀 지도도 보면서 뭐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는 조금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나는 거 훌쩍 떠나는 그냥 티켓 아무거나 싼 거 맞아요. 사서 떠나는 그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원장님? 없죠. 안 하죠. 예? 안 하지만 매력은 있어 보인다. 네, 매력은 있어요. 아 매력 있습니다. 해볼 생각 있습니까? 살아 돌아온다. 없습니다. 할 생각도 없고 헐. 할 계획도 없지만 매력은 있어 보인다. 그렇죠. 매력 있어 그래요. 보일 수는 있죠. 매력 있는 걸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저는 사실 매력도 없어 보이고. 그냥 저는 그러니까 매력이라보다 그러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 제 성격상. 그러니까 네. 어디가 정해진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야? 어딘지. 이런 걸 막 알아볼 것 같아서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매력이더라도 실현시키지 못할 거예요. 궁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인천 키퍼 아, 네. 그거 뭐지? 이따가 한마디 덧붙이려고 했었는데 뉴스 하다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샘물리께서 인천 키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집행위에서 네 활동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이번 키퍼 때 비가 계속 왔다 안 왔다 그래서 좀 꼴딱 젖은 생쥐꼴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이번에 굿즈도 잘 나가고 이번에 성황리에 잘 진행돼서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굿즈가 어떻게 한 6천만 원 정도 팔렸나요? 희망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멀리 다녀오신 네. 고성민 목사님. 예, 저는요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에서 진행하는 맥주 인문학 유럽 투어. 이야, 네. 유럽. 대박. 투어요. 네, 그래서 맥투더 퓨처 시즌 1. 오. 9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박 9일에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야. 와. 그러면 다니면서 맥주를 쫓아다니는 그럼요. 찾아다니는. 일단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끼니 맥주를 안 마신 적이 없었어요. 이야. 와. 소위 말해 꽐라.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저는 네. 술과 함께하지 술에 잡아먹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같이 간 분들 역시 물론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음주에 대해서 꽤나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주량을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현장에서 결합한 분까지 다 포함해서 20명. 이야. 스텝 포함해서 다 20명이었고요. 규모가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주신 말씀 완전히 공감했던 게 아무 생각이 없었죠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유럽에 가서 술 인문학을 직접 진행해 본 건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베를린 공항에 처음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 모인 거죠. 현지 분까지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제 짐을 챙겨 우르르 나가는데 사람하고 캐리어까지 이제 짐까지 있는 상태에서 20명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사람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걸 맨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때서야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어쩌지?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쳤구나. 그 생각이 툭탁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긴장이 막 드는 이미 왔는데. 아무튼 시작이 됐고요. 그 컨셉은 그 유럽의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뭐 이렇게 역사의 현장들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맥주를 살피고 그 맥주를 마셔보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전엔 그 수도원 맥주와 관련된 책도 그쵸. 출간하셨었잖아요. 2019년에 냈고요. 올해 지금 그 개정판을 그거 이제 다녀오신 걸로. 아니요, 그 갔다 온 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개정판의 내용에 팁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그래 작성을 좀 새로 다시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책을 2019년에 쓴 다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그 맥주 입문학에 대한 강의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도 그게 이제 6년 이상 된 거죠. 6년 된 거죠. 와.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해봐서 너무 좋았고 다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재밌기도 하고, 매너도 있고 그런 분들이라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왔고요. 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뭐 진짜 얘기가 많은데 뭐 저 혼자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옥토버페스트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옥토버페스트 축제 아세요? 네. 아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웨이하이어보다 더 멀리 가야 되고요. 그 1년에 한 번씩 그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그 독일 남부 민헨은 바이에른주의 주도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맥주 축제입니다. 맥주 축제가 2주 넘어 이렇게 매일매일 맥주 축제가 열리고 그 맥주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 메인 공간이 엄청 큰 광장인데 그 광장에 그런 그 임시 가건물 같은 텐트가 쳐져요. 근데 그 가건물이 그 바이에른을 대표하는 메인 양조장이 6개가 있는데 그게 6개가 각각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 하나가 1,000명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6,000명 이상이죠. 와. 네. 엄청나다. 그리고 그 지금 얘기하는 6대 메이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바이에른의 맥주 양조장이고 그거 말고 바이에른에서 유명한데 다른 데 잘 모르는 요런 게 이제 중소 양조장 요런 텐트가 또한 4-5개 별도로 있습니다. 요건 한 400-500명 들어가요. 그럼 그것만 해도 한 8,000명 이상 되죠. 그런 상태에 바깥에도 사람이 엄청 많고 그리고 엄청난 그 놀이 시설 같은 게 또 막 운영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일시에 거기에 그냥 하루에 유동인원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5만 명 이상 되는 그걸 거의 2-3주 하는 거죠. 대단한 행사죠. 어마어마하네요. 나중에 진짜 규모가. 그 정말 기회가 되면 이거 뭐 저희 퀴어신학 때려치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때려치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퀴어신학 때려치면 안 되죠. 때려치진 말고 그냥 가시죠. 퀴어신학과 나중에 기회가 되는 퀴어신학과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 흥미롭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 저는 그 중에 하커프쇼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6대 메이저 중에 하나에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들어간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에요. 에? 오전 10시부터 9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와. 종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 끼니 아니 마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오전 10시 반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1,000명이 넘는 텐트 중에 약 3분의 2 이상이 벌써 꽉 찼습니다. 와. 헐.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갔는데 이미 다 자리가 다 찼어요. 그런 상태였고 저희가 갔던 데는 중간에 대형 무대가 이렇게 높이 있는데 거기서 30여 명의 브라스 밴드가 공연도 하고 계속 음악을 연주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걸 막 연주해주고 그러면 있습니다. 거기 막 I'm Project 노래 부르는 게 있거든요. 반복해서 그걸 이제 몇 분에 한 번씩 계속 불러요. 가슴이 뛰네. 웅장해지죠. 아하. 그걸 몇 번 부르다가 1시간 지나잖아요.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 우리 옆 테이블 영국 분들이었는데 옆 테이블의 사람이 인종이 무엇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나도 안 통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막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 영어로 말하는데 하하하 하면서 같이 막 왼쪽 부딪히고 막 마시고 막 이런 희한한 장면이 막 벌어집니다. 그게 저희가 가면서 약 2시간 정도 됐을 때 옆 테이블 우리가 정말 위아더월드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술을 맛있게 마시면 남북한도 통일될 수 있겠구나. 분단의 장벽도 바꿔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엄청난 곳을 다녀오셨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아무튼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대군을 이끌고 엄청난. 거봐요, 제가 제 얘기가 제일 재밌을 거라고 그랬죠? 그럼요.
좋습니다. 이렇게 방학 기간 동안 저희가 했던 근황들을 나눴고요. 저희 그러면 본연으로 돌아와서 우리 기어 소식들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김없이 샘물님께서 퀴어 뉴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Q News Collection.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저번 퀴신팟에서 아껴두었던 소식입니다. 웨일스 성공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대주교가 선출되었습니다. 체리 반 몬모스 주교는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오래 사목하다가 2020년 웨일스 교회로 넘어오면서 오랜 기간 숨겨왔던 동성 배우자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 성공회는 동성애 자체는 허용하지만 성소수자 성직자의 경우 독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웨일스 성공회는 성직자의 동성 동반자 관계까지도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잉글랜드하고 웨일즈하고도 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은 연방이네 진짜. 네, 확실히 원래 다른 법들을 가지고 맞아요. 진행이 되네요.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웨일스 성공회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웨일즈는 잉글랜드한테 점령당한 데니까요. 네. 아, 근데 그게 그런 법도 다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이야. 저도 찾아보면서 새로 알게 되었는데 정말 네, 신기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여성 성소수자 대주교가 웨일스 성공회에서 탄생했다는 소식.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가 저기 한국 키어신화 아카데미에서 공식 축전 한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그런가요? 부탁드립니다. 회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네, 공식 네. 축전을 한번. 축하 메시지. 네. 축전. 네. 말 같지도 않아서 예쁘지 안 하시는 거니까. 좀 늦은 감이 있죠? 잠깐 언제라 그랬죠? 이거 2달 전? 네, 좀 2달 전. 됐습니다. 아, 2달이면 뭐. 예. 네. 예. 영국에서 여기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렇네요. 보내볼만 하죠 뭐. 그럼요. 뭐 축하한다는데요. 뭐. 네. 거절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축하한다는데. 우리 키어스레 신학학기 책도 한 권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오. 진짜 스케일 높네. 주소 아세요?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웨일즈 홈페이지, 대주교님한테. 홈페이지에 안 나있을까요? 아, 교단으로 보내버리죠. 아니 인스타로 바로 DM해요. 인스타. MG하게. 그러니까 좀 하지. 저 MG 아닌데. 새마을경고. 미안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성소수자 동아리가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퀴어 문화 축제에서도 이제 부스를 열곤 있었죠. 하죠. 네, 다양한 단체들이 와서 있지요. 부스를 맞아요. 열죠. 제가 다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는 비공식적인 퀴어 엘라이 모임인 무지개 감신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대학 동아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성소수자 동아리가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캐세라는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에서 유일한 중앙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캐세라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캐세라는 무슨 뜻인가요? 그게 저도 찾아봤는데 명확히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영어로 캐세라 써있고 네, 뭔가의 약자 네, 뭐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뭐 그런 거. 캐 따로 세라 따로 했는데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저도. 부산대학교. 부산의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성소수자가 활동하기에 부산이 어떠냐? 부산의 어떤 분위기. 부산의 분위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선물님 것 같아서. 모르세요? 네,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난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 아니요, 인천에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왜냐면 있다. 제가 부산을 가본 적이 없기도 하고 네, 웨이하이는 가지만 부산 안 간다. 아니 이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고 가기 웨이하이도 위해서 가고 지난 여름에 태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지만 부산 따위는 가지 않는다. 아니요, 너무 부산이 어디냐? 아니 너무 가고 싶어서 아껴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부산에 계신 분 있어 공식적으로 샘물님에게 항의하셔도 될 것 아니 같아요. 아니 그럼 이번 기회에 부산 가시면서 요 동아리 알아오라고. 장을 만나서 또 축하 인사도 해주시고 진짜 괜찮다. 인터뷰도 해주시고 진짜 괜찮다. 저 진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 좋습니다. 위원장님은 약간 그냥 웨일즈의 웨일즈 대주교님한테 네. 축하를 하고 샘물님은 부산에 가서 축하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원래 부산 퀴어문화 축제가 있었다가 부울경으로 바뀌었다. 불경으로 맞아요. 바뀌었어요. 통합된 건가요? 그런 셈이죠. 네, 확장된. 근데 확장이 돼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부울경 중에?
아직 올해는 안 열려서 잘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진짜 뉴스 차원에서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회장님하고 한번 단독 인터뷰라도 한번 하시고. 제가 종강할 때까지 시간이 전혀 없으니 종강하고 시간이 되면 부산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12월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시면서 저희 퀴어스레 신학하게 책도 한권 챙겨가셔서 잘한다. 저희 책 근데 그렇게 많이 나눠줘도 괜찮나요? 위원장님께서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 계산하고 계시겠죠. 아멘. 저분은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뭔가요? 네, 세 번째 소식. 어쩌다 보니 다음 소식도 대학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법원에서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2023년에 총신대학교는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을 앞둔 학생에게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대학의 징계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 지지한 것이 아니면서 단지 회원이었을 뿐 학교나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의미한 지점은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언급된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네. 퀴어 신학을 인정한 거군요. 법적으로.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안타까운 것은 총신대학교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예상되죠. 네. 가능한 범위 내에. 예, 2심에서는 더 크게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되게 유의미한 판결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뽑아주신 문장이 굉장히 네. 그 문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네.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분.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새로운 해석이라는 건 지금 뭘까요? 저희의 이번에 나오는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책 한번 내기 위원장 다시 얘기해주세요. 저희 퀴어스레 신학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퀴어 신학의 시작이고요. 훌륭하다. 저희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에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멋있다. 책입니다. 여기에 방금 우리 법원 판사님께서 명시해 주신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라는 내용이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법원 판사마다 한권 보내드려요.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 다 결제하시나요? 판단하실 겁니다. 재판부 어디 아니, 판사님 이름이 뜰 거 아니에요, 기사에. 기사에서는 그냥 법원이라고만 떴습니다. 어느 법원인지 네, 어느 한번 재판부 누구신지 제가 알아내서 위원장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뿌듯하네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네. 막 우리끼리는 막 맨날 욕 먹고 막 이단 소리 듣고 뭐 교회 가서 자꾸 내쳐지고 하는데 맞아요. 계속 그냥 이렇게 그래도 꾹 참고 뭔가라도 하다 보니까 여기 한 줄 딱 들어가는 그럼 거. 그러니까요. 이런 다른 흐름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판례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중요해요. 뭔가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이게 내쳐지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맞죠? 안 좋은 소식이 다음 편에 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제가 나름 설레발 이렇게. 쳤네요. 아니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에 피가 나도록 현재 이제 텀블벅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키어신학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책이 나옵니다. 제목은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키어스레 신학하기 한국 퀴어 신학의 시작입니다. 퀴어 신학 아카데미에서 발표된 글을 한데 모아 출판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텀블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저희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주시면 그러면 네, 더보기란을 참조하셔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텀블벅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후원 금액에 따라서 퀴어 신학 L 세트가 있고요.
퀴어 신학 G 세트가 있고요. 퀴어 신학 B 세트가 있고 퀴어 신학 T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꼼꼼히 살피시고 이제 선택을 하셔서 그게 그냥 책만 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야. 네, 저희 10,000원은 저희 그 출판 언제죠? 10월 30일인가요? 네, 10월 30일 목요일에 열리는 저희 퀴어스를 신학하기 책 출판 기념회 출판 기념 행사가 별도로 있는 거군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권을 저희가 선물로 증정을 해드리고요. 책도 주고. 심지어 그것뿐만이 책은- 아닙니다. 네. 3만 원 이상 원하신 분께 책은 3만 원 이상. 네, 출판 기념회 초대권과 책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10만 원 이상. 5만 원 5만 이상, 원인가요? 5만 원 이상인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지난 2023년 제1회 퀴어 신학 콜로키움을 연 바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된 글들의 자료집이 있었죠.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집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설정되어 진짜요? 있습니다. 네. 책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죠 자료집에. 그렇죠. 네. 그거는 또 다른 내용 퀴어 신학의 이제 논문들입니다. 퀴어 신학 논문들이 모아져 있는 자료집입니다. 엄청나네요. 퀴즈다가 일 많이 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어 신학 T 세트까지 설명드리면 이 모든 것에 더해서 Q&A에서 제작한 Q&A 티셔츠를 증정해 드립니다. 엄청나네요. 야, 이것도 색깔이 아주 쨍하게 예쁜 노란색이 있고요. 그리고 깔끔한 하얀색 두 가지 색상이 있고 사이즈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무려 2X라지인가 3X라지까지 네, 있어요. 스몰부터 3X라지까지. 그거를 그러면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텀블벅에 신청하게 돼 들어가시면 있네. 그러니까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여러분들 사실은 뭐 10만 원, 5만 원 이런 거는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한국의 의미 있는 퀴어 신학의 어떤 한 발짝 아까 우리가 얘기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더 유의미한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아직 좀 목표하는 금액이 좀 많이 비어 있죠. 뭐 순항 중이긴 한데 아직은 많이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참여해 주실수록 저희의 다음에 있을 행보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나중에는 혹시 압니까? 또 판사님께서 이제는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판결이 나올지 누가 합니까? 아멘. 혹은 그럴 때 판례 중에 우리가 낸 책을 인용해서 직접 좋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들을 오늘 준비해 주신 샘물님 감사드립니다. Into the queer theology.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의 정체성이죠. 퀴어 신학 아카데미의 퀴어 신학을 배워보는 시간, 고상민의 사사 쇼! 사사쇼! 좋습니다. 예, 이제 여러 판 하니까 여러분 이제 박자가 맞네요. 오늘은 저희 퀴어스의 아카데미 한국적 신학의 시작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출간 기념으로 한국적 퀴어 신학이라는 게 우리 신학을 함에 있어서 한국적 신학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우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 전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는 사실 신앙,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할 때 보편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이런 명제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보편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 때문에 사실 왜 다른 나라에 가서 포교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기 다른 나라도 이게 필요하니까 똑같이 보편적으로 필요하니까 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서 전하게 되는 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주신 게 보편성이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사랑해 라고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검은색이든 그 사람이 어리든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 없든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든 누구나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속성에도 너무나 맞죠. 그런데 보편성을 과도하게 물어붙이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맥락 없이 밀어붙이면 바로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도외시하고 그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는 채 그냥 사랑해, 너도 사랑하잖아, 뭐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대표적인 상황이 미국에서 실제로 왜 있었던 적이 있었죠. 뭡니까? 노예제가 있었을 때. 노예제가 있었을 때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교회를 다녔고, 그쵸?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백인들은 주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공간에서 이제 농장에서 같이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죠. 백인들은 힘 좋고 튼튼한 노예를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번에 밭에 목화 소출을 많이 걷어가지고요 헌금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 순간에 흑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주인의 노예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는 원치도 않는데 노예 상인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와서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죠. 여기서는 적용될 보편성이란 찾아보기 힘드네요. 그렇죠. 여기서 보편성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확대돼서 미국에서 왜 소위 말하는 흑인 신학이라는 게 딱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주 그 흑인 신학의 대표적인 명제 중에 하나는 블랙 가스펠, 블랙 지저스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흑인이시다. 이게 강력한 명제였죠. 근데 그렇게 딱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신학계에서 정면으로 그 백인 신학계에서 거세게 반발했던 게 바로 보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흑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지, 너희가 그렇게 뭐 흑인만 사랑하는 게 말이 되냐? 편파적이지 않냐? 그래서 니네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던 건 바로 신의 보편성에 위배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맥락을 제거한 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칫 폭력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에 하나 더. 그러면 거기에서 너무 안 보편적이잖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원장님 뭐라고 말씀해 주실래요? 보편적이지 않잖아 라고 말하면 네가 생각하는 복음은 너무 편협하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우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 보편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겠지요. 보편성과 우리의 맥락과 균형이라고 말씀 주신 거, 예,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두 분 어떠세요? 너무 어려우긴 한데요. 뭔가 하나님의 속성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해라고 어떤 하는 인간이 얘기하는 보편성?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 집단이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균형에 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어떤 분도 살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저도 아직 연결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가야 될 고민이겠지만 일단 첫 번째, 보편이 무엇이냐 이죠. 그러니까 보편이라는 게 어디 저기 멀리에 뚝 떨어져가지고 뚝 떨어져 있는 이렇게 다 니네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게 보편이냐? 아니면 샘물도 알고 뭐 수누피도 알고 위원장도 알고 고상균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살피면서 가는 게 보편이냐? 근데 소위 2000년의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은 약간 전자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고 좀 멀리에서 소위 말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저 높은 곳에 홀로 좌정하시어 우리를 눈동자같이 감찰하시고 뭐 이런 부분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그때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시기에 그때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이런 존재는 왕이죠. 절대적인 존재는. 근데 왕을 백성들이 평상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저 왕궁에 홀로 저기 계단 위에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상이 됐던 시기에 작성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냐? 아니겠죠. 그러니까 세월호가 잠기는데 저기 하늘 위에 홀로 좌정한 곳에 계신 이런 하느님이냐? 아니죠. 그 고난의 현장, 죽어가는 현장에서 같이 와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한테 그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21세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보편성이 무엇인가도 신학 내에서 분명 재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균형이라는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가면 고전적인 방식에서 보편성은 신의 절대적인 어떤 절대성, 그리고 신의 어떤 위대함, 유니버설, 전우주적,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강조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면에 신의 어떤 현존성, 우리와 함께 하는가, 역사적 실존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신학이 하느님에 대한 부분이나 권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대한 거, 영광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치중돼 있다 보니 삶의 자리, 역사, 실존, 현장이라는 부분을 많은 부분을 놓쳐서, 즉 균형 감각을 잃은 거였죠. 예, 그러다 보니 돈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지구조로 어떻습니까? 예, 백인권,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을 나눠야 되라고 말하지만 거기에서 백인들끼리 얘기할 때 아시안과 흑인들과 그런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검으시다, 검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편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편협하게 그 균형 감각을 잃고 있었던 백인 신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래서 상징적인 명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가본다면 남성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여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혹은 어른들이 말할 때 인간은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렇게 교제하셔 라고 말할 때 거기 어린이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 다음 혹은 비장애인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 뛰놀고 찬양해요 라고 말할 때 그 머릿속에 장애인을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는 다 그게 보편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되게 이미 편협함 속에 갖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노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소수자는 성소수자의 신학, 성소수자의 언어라는 건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굉장히 드러나지 못했었던 영역에 존재했던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은 지역성입니다. 이건 너무 그렇지 않나요? 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유럽 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가다 보면은 계속 환해지죠. 네. 근데 그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 넘어오면 어느 순간 갑자기 검은 시간을 지나고 깜깜한 시간 한참 지나가고 시간이 확 넘어가죠,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은 굉장히 밝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7시간 넘어 유럽 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거기는 깜깜하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고민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지역성이라는 게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라는 걸 얘기할 때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걸 경험했었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그 가치가 동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이라 하여 이른바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때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왕의 목을 잘랐죠. 대한민국은 어떻죠? 군사독재 기간을 거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중항쟁을 거치면서 그게 짓밟혔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러면서 군부독재를 끌어내리고 최근에는 탄핵을 정지시키는데 계엄을 정지시키고 죄송합니다. 큰일 날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아니고요. 내란과 계엄을 정지시키는 그런 빛의 혁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봤을 때 아마 어떤 이들은 막 목을 잘라? 이런 얘기하면 아유 왕이랑 잘 타협을 해야지 왜 목을 잘라 이렇게 어떤 이들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잘라본 사람들이 볼 때 야 왕을 왜 둬? 가만두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 왜 아직도 어느 나라는 왜 아직도 여전히 저렇게 군부가 저렇게 기세등등하지? 왜 민중들이 싸우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성이나 거기에 천착한 역사성에 기반해서 뭔가를 바라보는 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일정하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적 명제, 퀴어 신학적 명제를 고민한다 할 때도 우리는 그동안에는 그게 서구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논의했었던 철학적 담론이나 신학적 담론에 기반한 이야기를 흡수해서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오는 것이 지금까지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퀴어 신학이란 이런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예와 백인 이야기를 아까 예를 들었던 그걸로 마무리를 해보면 그때 남아있는 그 미국의 남부 지방에 있었던 교리 공부하는 세례를 줄 때 하는 교리 공부하는 책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 흑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교리 문답하잖아요. 교리 문답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백인 주인을 믿고 따를 것을 하느님 앞에서 사역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그럼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흑인들에게만 강요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미 본인들도 갖고 있는 건 보편성에 결여돼 있죠. 근데 그때 이거 보편성에 결여돼 있습니다는 얘기는 누구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자기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만들어내고 고민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철폐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그거를 재조명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백인들이 얘기했었던 추앙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그 시간이 거쳐야 진정으로 이 땅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 특히나 우리들에서도 엘라이거나 성소자거나 하는 어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치 속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진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온 퀴시나에서 나온 이번에 그 책은 매우 내용은 학문적이다 혹은 뭐 질서정연하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마침내 보편이라는 가치 속에서 소외되고 외면됐었던 존재를 신학적인 어떤 장으로 주인공을 불러 세우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게 보편성과 특수성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비성소수자와 성소수자라고 생각을 해보다 좋고 처음에 보편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 라고 할 때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을 상정하지 않은 채 그 보편을 이야기할 거고요.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류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편성을 먼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주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셔. 그 대상엔 나도 포함돼. 라는 보편성을 받아들인다면 뭔가 한 단계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류가 생각하는 보편성에서 비주류가 제거된 보편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특수성이 인정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비주류 역시 우리의 특수성을 한 번 더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내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런 일환에 있어서 우리 퀴어 신학이라는 것도 비주류가 가진 특수성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 말씀하셨던 아까 그 특수성과 보편성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표현하셨던 저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이 무슨 그냥 왔다 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게 뭔가 다른 가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통전적으로 신학 속에서 만나야 될 가치들인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오히려 그동안의 2000년 서구신앙은 그런 부분에서 한쪽을 특수성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소수성과 특수성을 버려버리고 보편성, 유니버설 막 이런 것만 되게 강조했었던 근데 사실 그게 누구의 유니버설이냐 지배자의 언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명확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말씀을 들으면서 장공 김재준 선생님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장공 김재준이라는 이는 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뭐 그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지만 군사 독재 정권이 지나가는 시기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라는 명제를 가지고 아주 분명한 사회 활동들을 전개하셨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신 이후에 말년에는 핵심적 어떤 신앙적 명제로 제시했던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라는 이유로 다시 보편성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럼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는 뭐냐라고 묻는 말에는 그것은 사랑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실존의 자리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범우적 사랑의 공동체를 보편성을 아주 올라가 버린 게 아니라 그 가치 속에 말씀드렸던 개인의 특수성과 어떤 소수성이 통전적으로 결합된 어떤 형태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이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두 개 속에서 되게 긴장감 있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별로 기분 나쁜 어떤 그런 거 말고 신학적 긴장감을 가지고 두 부분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잘 조율해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서 한국적 퀴어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한국도 역시 오직 뭐 말씀으로만 뭐 오직 하나님의 뭐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그러니까 왜곡된 보편성에 천착해 있었던 한국 신학 일반에서 특수성과 소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성소수자라는 기치로 드러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들으면서 이제 언어로 무언가 표현할 때 그 언어에 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들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학문성이란 것 자체도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근대적인 의미에서 학문이란 게 사실 되게 정돈된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돈된 언어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들까지도 언젠가 우리 퀴어신학 아카데미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카데미인데 뭐 정돈된 언어로 얘기하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다시 또 정돈된 언어로 얘기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약간 저는 그런 희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비주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비주류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주류가 자신의 특권을 이제 자각하고 비주류의 입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게 연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동물과 연대하고 나무와 연대하고 생명들. 할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특권을 자각하는 것에 관한 내용, 저희 퀴어술의 신학학이 한국 퀴어 신학의 시작 7번째 챕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야. 엄청난데 이거 안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책이네요. 네. 그거 얼마죠? 책을 사면은? 나중에? 저희가 정가 18,500원이고요. 오. 뭐 여러 가지 할인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18,500원짜리 책인데 텀블벅에 아까 3만 원이면 책도 주고 초대권도 주고, 그렇지. 그리고 이전 자료집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가 남아요? 우리는? 우리 뭐가 남지? 남는 게 없네요.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미가 남습니다. 뭐가 남느냐? 저희의 지속적인 활동이 남기 때문에. 오. 나만 쓰레기야? 아무튼 근데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한국적 신학, 한국적 퀴어 신학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매우 소중한 일의 출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꿉놀이 같은 느낌도 있고 이거 되겠나 이런 불안감도 있고 막 그런 거지만, 저는 이것이 한 60년 정도만 쌓여도 그때 정말 그 처음을 열었던 분들이 한국 신학계에서 정말 소중한 처음을 열었구나. 저는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퀴어 역사도 다루잖아요. 역사를 다루면 보통 그 시작점에 있는 역사를 자주 다루게 되는데 훗날 누군가 사료를 통해 그럼요. 우리의 이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퀴어 신학의 어떤 학문적 정립을 처음 시도한 단체는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와, 여기에 기여하시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텀블벅에서 그렇죠. 퀴어술의 신학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렇죠. 나오게 됩니다. 진짜 한통속이다. 넌 아니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상균의 사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call the Q history. 자, 이번 시간은 퀴어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퀴어 히스토리 제가 준비했고요. 오늘 함께 나눌 역사 이야기는 메터신 소사이어티라는 역사입니다.
메터신 소사이어티. 메터신? 메터신 소사이어티. 그 생소하실 거예요. 선생님 뭔지 아세요? 뭔가 들어본 적이 들어본 적 있는 있으세요? 것 같긴 한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요 메터신 소사이어티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라벤더 공포라는 겁니다. 처음 라벤더 들어봐요. 공포, 요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오늘 굉장히 신기한 걸 많이 얘기하시네요. 네. 라벤더 공포. 이게 뭐냐면은 20세기 중반입니다. 1950년대 전후로 해서 미국 일반이 동성애자에 대한 도덕적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벤더 공포입니다. 왜 라벤더냐? 라벤더가 동성애자 남성 젊은이를 이제 라벤더 젊은이들이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라벤더 공포입니다. 자, 이게 왜 생겼냐? 왜 사람들 사이에 이런 공포심이 생겼었냐?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냉전이 시작됐죠. 냉전과 함께 이제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됩니다.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메카시즘 열풍이 불게 되죠. 자, 메카시즘은 뭐냐? 1950년부터 54년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입니다. 공산주의자를 색출하자. 이 열풍이 메카시즘. 자, 상원 의원인 조지프 메카시의 이름에서 따온 그런 건데요.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나는 297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시작된 그런 열풍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산주의자 색출하는 것과 동성애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게이와 레즈비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펼쳐집니다. 논리가 뭐냐면은 동성애자가 협박에 더 취약해서 안보 위협의 우려가 크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기 때문에 협박에 취약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더 잘 세뇌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안보의 위협이 되는 존재야. 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안보의 위협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래서 이 메카시즘 열풍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공직에 있는 동성애자의 대규모 해고로 이어집니다. 해고시키는 거예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공직에 있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동성애자는 어떻습니까? 전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커밍아웃 하는 거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라벤더 공포가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인 것이죠. 이 현상 속에서 메터신 소사이어티가 시작됩니다. 이건 사실 단체의 이름이에요. 메터신 소사이어티. 메터신이 뭐냐면은 중세시대에 가면극에서 이제 어릿광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어릿광대는 사회를 풍자하던 역할을 하는 그런 극중 인물이었습니다. 인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 어릿광대 이름이 메터신.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면극은 억압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가면극의 주요 주제였고요. 거기서 이름을 따온 메터신입니다. 그래서 해리 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1950년에 세운 미국의 첫 번째 공식 게이 단체 이름이 메터신 소사이어티입니다. 해리 헤이가 세운 미국의 첫 번째 공식 게이 단체. 자, 헤이는 그러면은 왜 어디서 이런 단체를 세울 그런 영감을 얻었을까? 킨제이 보고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킨제이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서 1948년에 이제 동성애자 운동 단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해서 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더 콜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더 콜이란 문서에서 미국에서 동성애자를 문화적으로 이제 억압받는 소수자라고 처음으로 규정한 선언문으로 평가되는 문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억압받는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이제 선언한 첫 번째 선언문이 더 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해리가 첫 번째로 세우게 된 단체가 메터진 소사이어티인 거죠. 이 해리 헤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 게 이제 계속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죠. 활동들을 하는데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메터신 소사이어티와는 조금 다르지만 해리의 개인의 그런 것들인데 이 해리는 계속 동성애 단체, 다른 동성애 단체들도 계속 생겨났을 거잖아요. 동성애 단체 내부를 약간 질책합니다. 무엇을 질책하느냐? 동성애 단체들이 너무 사회 수능적으로 변한다. 너무 동화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그러니까 주류 사회와 계속 동화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수용을 받기 위해서 또 다수의 문화적 특성을 채택하기 위해서 소수자 고유한 속성을 버리는 것, 이거를 경계하면서 자꾸 비판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지점, 이 해리. 이 사람이 소아성애 지지단체 회원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소아성애 지지단체가 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포함되도록 자꾸 지지를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스톤월 항쟁 25주년을 맞아서 열린 퍼레이드를 막 보이콧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일을 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메터신 소사이어티가 첫 번째 게이 단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단체가 갖는 의의가 뭘까 생각해 보면 동성애자가 억압받는 소수자로서 조직돼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젖힌 거죠. 그리고 그래서 미국 퀴어 운동의 기념비적인 첫걸음을 띄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새로운 내용이에요. 네. 이런 단체가 처음 있었습니다. 들어봤네. 진짜.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이슈를 몰고 다니는 분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고한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화를 해서 그런 단체를 조직하고 그런 운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Queer in culture. 자, 이번 시간은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스누피님, 네.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실 것인지요? 제가 가져온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오, 힌트 좀 주세요. 뭐 질문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막 나간다. 뭐. 힌트. 힌트요? 책입니다. 책이다. 네. 소설입니까? 아니요. 퀴어슬의 신학하기, 한국 퀴어 신학이 시작. 정답. 정답입니다. 와! 그냥 역시 다 꿰어가네요. 네, 와. 끝맞춰가네요. 엄청난 수미상관. 저희 안 짰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도 안 쳤어요. 이거는 안 짰어요. 사실 조금 당황했어요. 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거 봐요. 와우.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컨텐츠가 고갈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시기와 아주 잘 맞물려서 소개해드릴 책이 또 이제 생겨가지고 가졌습니다. 그래요. 이 책은 이제 한국의 퀴어 신학 학자들 7분의 그 글을 모아서 엮어낸 책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젊은 신학자들의 글들이 신진학자? 신진학자들의 글이 많이 이제 실려 있다. 표현이 이렇게 싼 표현밖에 쓸 수가 없네요. 신진학자들의 친근한 표현이다. 그렇죠. 신진학자들의 글이 많이 실려 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그 신진학자가 아닌 이미 이 자리에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업적을 많이 쌓으신 또 학자들의 글도 동시에 실려 있다. 오. 그래서 이 어떤 일종의 세대 교체 같은 느낌을 또 이 책에서 한번 맛볼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 또 이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또 이 그 글이 쓰였던 여러 가지 그 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되게 재밌게 읽혔어요. 약간 그 일종의 퀴어 한국사 같은 부분도 저는 재밌는 것 같고 또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차별과 혐오의 현장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재밌는 것 같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확실히 읽는다는 게 아까 고상균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이 저는 재밌게 읽혔던 것 같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그 책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책을 보려면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그 플랫폼에서 더보기 혹은 뭐 설명보기 이런 것들을 누르시면은 그 연결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 책을 작년 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원래 책 모임이 있습니다. 퀴어신학 아카데미에. 그 책 모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모임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원고들을 모아서 이제 출판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알찬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맥락 속에서 풀어낸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책을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한국적 퀴어 신학의 어떤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마련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시작했었던 건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셨던 도인방주 선생님의 약 3년 전에 제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는 위원장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면서 이제 그 다음에 퀴어신학 아카데미 회장을 했죠.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건 정말 맞는 얘기인 거고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었고요. 그러면서 아까 지금 교육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지난해 옛날 우리가 책 읽기를 할 때 다른 책을 갖다 읽고 이렇게 느낌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하지 말고 각자가 이렇게 연구한 아티클을 내고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우리의 작업을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퀴신학 운영에서 이제 결의가 돼서 지난해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또 했었던 한국 퀴어신학 콜로키움 거기에서 이제 발표된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자료집 형태로 파일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일부가 묶여서 이번 책의 내용에 포함되게 된 것이죠.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제가 회장이 아니므로 뭐 앞에 이제 감사글이나 이거는 지금 현임 회장님이 쓰시겠지만 누구라도 저는 공식적으로 도인방주 교육위원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위원장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가 아직도 지금 이제 병상에 계셔서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교육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번에 책을 내면서 퀴어신학 아카데미의 로고를 만들어주신 이종민이라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노고, 그리고 아이디어, 생각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모아서 앞으로 활동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 저희가 새롭게 발간한 따끈따끈한 책까지 소개를 마쳤고요. 자, 오늘 준비된 시간은 마무리됐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퀴어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